코벤트리전에서 벤치를 떠난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28분만 출전해 공격 포인트를 넣지 못했습니다. 아스널에 패한 뒤 손흥민은 부진한 성적 때문에 토트넘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수많은 혹평을 받았죠. 지난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넣지 못했다는 점은 비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확정지은 골을 터뜨린 브레넌 존슨의 인터뷰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는데요. 존슨은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이 슛을 하나도 쏘지 못한 진짜 이유를 밝혀 현장에 있던 취재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엔제 포스테코글러 감독은 코벤트리전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각한 실수를 인정했는데요.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리그컵 3라운드에서 코번트리 시티와 맞붙어 19일 영국 코번트리의 코번트리 빌딩 소사이어티 아레나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4-3-3 전형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공격진에는 윌송 오도베르, 도미니크 솔랑케, 그리고 티모 베르너가 포진했고 중원은 파페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루카스 베리발이 구성했습니다. 수비진에는 아치 그레이, 라두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데스티니 우도기가 자리했으며 골키퍼는 프레이저 포스터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에 맞선 코번트리 역시 4-3-3 포메이션으로 대응했는데요. 공격진에는 하지 라이트, 노먼 바셋, 브랜던 토마스 아산테가 나섰고 중원은 조시 에클레스, 제이미 앨런, 잭 루도니가 책임졌습니다. 수비 라인은 밀란 판 에이크, 바비 토마스, 루이스 빙크스, 비드웰이 구성했으며 골키퍼 역할은 벤 윌슨이 맡았는데요.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데연 쿨루셉스키 등 주요 선수들을 대거 제외하고 출전한 토트넘은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 1분 포스터의 패스 실수로 인해 루도니가 박스 앞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포스터가 재빠르게 이를 막아내며 실점을 면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5분 예기치 못한 부상 악재까지 겹쳤는데 오도베르가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결국 더 이상 경기에 나설 수 없어 브레넌 존슨과 교체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내내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전반 38분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루도니가 시도한 슈팅이 우도기의 몸에 맞아 실점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이어 전반 39분에는 최전방에서 바셋이 날린 슈팅을 포스터가 손끝으로 살짝 막아내면서 토트넘은 간신히 실점을 면했는데요. 결국 전반전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후반전 역시 토트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후반 11분 코번트리의 역습에서 드라구신과 포스터가 서로 충돌하는 바람에 라이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으나 재빨리 커버한 데이비스가 슈팅을 막아내며 실점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14분이 되어서야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요.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데이비스가 헤더로 마무리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17분 솔랑케와 베리바를 빼고 손흥민과 메디슨을 투입하며 승부를 보려 했는데요. 그러나 교체 직후 곧바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후반 18분 바셋이 역습 상황에서 정확히 올린 크로스가 문전 앞 아산테에게 연결되었고 토트넘 수비진이 이를 놓친 사이 아산테는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공을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실점을 허용한 토트넘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는데요. 후반 24분 제드 스펜스가 시도한 중거리 슛은 골문을 크게 벗어났고 메디슨의 슈팅도 골대를 외면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코번트리는 리드를 잡은 후 추가골을 위해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후반 33분 앨리스 심슨의 슈팅이 골문 옆으로 흘러나갔고 이를 메이슨 클락이 마무리하려 했지만 공에 발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는데요. 후반 43분 메디슨이 보낸 패스를 받은 데안 쿨루셉스키가 박스 안으로 공을 연결했고 침투하던 제드 스펜스가 이를 정확히 밀어넣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수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유지한 스펜스의 결정적인 한 방이었는데요. 동점골 이후 토트넘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고 추가골을 노리기 위해 분전했다.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쇄도하는 것을 확인한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정확한 스루 패스를 전달했고 공은 존슨의 발 앞에 도달했습니다. 존슨은 침착하게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키퍼를 넘겨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로 토트넘은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교체로 투입되어 약 28분간 그라운드를 밟았으나 특별한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슈팅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드리블이나 크로스 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앞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슈팅 한 차례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리그컵에서도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큰 반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영국 언론들은 토트넘 선수들을 냉정하게 평가했는데요. 가디언은 토트넘은 전반이 끝날 때 야유를 받았고 솔랑케가 빠지고 손흥민이 교체로 들어섰을 때는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며 솔랑케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신민은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큰 활약을 하지 못한 교체 선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대1의 동점골을 터뜨린 선수 브레넌 존슨의 인터뷰가 영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존슨은 주장 손흥민이 최근 언론으로부터 무리한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자신은 그런 가혹한 비난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존슨은 이번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경기 28분 동안 아무런 슈팅도 하지 못한 진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 소니가 많이 격려해줬고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다. 최근 성적이 좋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주장이 받는 혹독한 비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가 최근 경기에서 슈팅을 거의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동료, 특히 신인 선수들의 득점 기회 창출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다른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는 쪽을 택했다. 그의 마음을 정말 존경합니다. 실제로 이는 토트넘의 최근 경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팀 내 마무리 능력이 가장 뛰어난 손흥민은 지난 시즌보다 슈팅 수가 적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은 득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팀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창조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트넘 선수들은 이런 귀중한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득점 기회를 자주 놓치는 선수 중 하나가 존슨인데 이는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죠. 주장 손흥민의 진심 어린 격려 덕분에 존슨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코벤트리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존슨은 손흥민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으며 팬들이 손흥민의 기여를 더욱 긍정적으로 봐주길 바랐습니다. 반면 토트넘이 코벤트리에 패할 뻔하고 리그컵에서도 탈락할 뻔한 상황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한번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후반부터 비효율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단일 공격 전략을 고수해왔죠. 게다가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도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벤트리전 이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영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자신의 심각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소니를 선발로 뛰게 놔뒀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팀이 이기기 위해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았을 텐데 이번 주말에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소니에게 좀 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솔직히 소니가 없을 때 팀은 거의 방향을 잃을 뻔했다. 실제로 후반 들어 손흥민이 투입된 이후 토트넘은 전혀 다른 플레이를 펼쳤고 그 덕분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